지난해 서울시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산불이 무려 9일 동안 이어졌고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1년 전 참혹했던 피해 현장 다시 다녀왔습니다. 양천구가 초등학교 13곳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모아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동행하며 안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기준 서울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8만 2천 명. 전국적으로는 25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10년 전에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한편에선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아기를 낳고 싶은 분들이 또 시술을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난임 지원 사업에 2,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합해서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그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해서. 그래서 이런 난임 부부들의 그 호소가 있었고요. 난임 시술 한 번에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2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자냉동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난자냉동 시술을 원하는 30살에서 40살까지 여성이 대상입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기능이 저하돼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자 동결은 사실은 난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 난자를 얼려놓음으로써 동결을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결혼과 출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겐 최대 100만 원의 기형아 검사비를 제공하고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 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낳을 사람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사실은 차수가 끝나서 지원이 안 돼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새학기를 맞아 통학로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양천구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목초, 강신초, 신원초 등 초등학교 13곳에 교통안전지도사 21명을 배치합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통학로가 비슷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8명 이내로 모아서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동행하며 안전을 관리하는데요. 양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합니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관내 학교 21곳에 자체 안전지도사 배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은평구가 지난 8일 보건소 증축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은평구는 시비와 구비 21억 원을 들여 보건소 2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해 지난달 2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4층에 있던 보건소장실과 보건위생과 사무실은 증축 공간으로 이전하고 해당 공간은 금연 클리닉과 영양플러스실, 상담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이달 중순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되면 식품 접객업소와 이미용업소 등 위생민원 업무를 증축된 6층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 등 동해안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이 있었죠. 산불이 무려 9일간 이어졌고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을 베어낸 피해 현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산불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성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 곳곳에는 산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으로 넘어온 현장. 검게 그을린 도로 표지판과 불에 타거나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했던 울창한 산림은 한순간에 민둥산으로 변하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하천 둔치에는 지난해 산불에 타 죽은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은 항상 그 옛날 2002년도에 대형 산불 나듯이 요번에도 요 산불 나고 바람 불 때만 딱 이래 되면은 이제 어르신네부터 해가고 노인네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불입니다. 강풍을 타고 산을 넘나든 산불에 5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던 강원도 동해시 일대. 한 펜션 건물은 불에 타고 그을린 채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중 절반가량은 지자체가 제공한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산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왔는데도 엄청 많이 사방다 번지해 놓으면 소방차가 끌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이제 소방차도 어디다 불을 끈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다 붙었으니 지켜만 보는 거지. 산림청이 집계한 지난해 3월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 500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7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은 벌채 작업이 시작되면서 밑동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게 그을리고 고사한 나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조림 작업은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소나무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매우 취약한 수종입니다. 그러나 산주들은 송이 생산이나 목재 생산을 위해서 소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얻어서 일부 구역은 주택이나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참나무 등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53건가량.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74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3월 8일 현재 217건이나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요즘에 환경 생각해서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텀블러가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텀블러는 쓰다가 버릴 경우에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텀블러 구매하실 때 앞으로 소재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냥 지고 좀 생각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텀블러 쓰는 약간 분위기? 가지고 있는 거는 개수만 따지면 한 7개, 8개 정도. 환경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면 가격을 할인해줍니다.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 쌓이는 텀블러는 점점 늘어갑니다. 네, 저도 요새 이렇게 텀블러 잘 쓰고 있는데요. 텀블러를 한동안 쓰다 보면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질돼서 버려야 합니다. 텀블러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외부는 플라스틱인데 내부는 스테인리스여서 분리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와 실리콘 등 복합 소재로 된 텀블러는 소재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할 수 없을 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텀블러는 분리 배출 없이 통째로 캔류에 버리면 됩니다.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전가하기보다는 제조사가 환경 친화적으로 텀블러를 제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들 때 분리가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일 어떤 소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이제 판매 위주로 디자인 위주로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맞춰 친환경적으로 텀블러를 만드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나 옥수수 전분, 커피 생두 껍질로 텀블러를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12월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는 대상군에 텀블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많이 쓰는 제품군에도 인증 제도를 적용해서 친환경 제품 사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텀블러는 몸체, 마개 및 구성품은 단일 재질로 구성돼야 한다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텀블러 사용. 보다 온전한 환경 보호를 위해선 이젠 텀블러 소재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이나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사업 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 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할 계획입니다. 또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통해 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사 원가 사전 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주도형 연계 2023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업장 1곳과 청년 8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교육 서비스, 예술, 언론 등 8개 분야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인데요. 청년 응시자는 오는 1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구청 사회적 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지역 특화,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공헌 연계 분야의 관내 사업장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발된 청년 8명은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번에 선정된 기업 한 곳에는 5월부터 청년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 등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오늘 24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취약계층 특화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기업 22곳, 구직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장 면접부터 채용 기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코너는 기업 인사 담당자 취업 인터뷰, 공기업 취업 특강, AI 면접 체험 부스 등입니다. 공기업 취업 특강 참여자 60명과 AI 면접 체험 참여자 24명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